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유경훈 마스터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메가위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D-Day입니다. 취임식이 네. 오늘이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잔뜩 움츠러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시장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긴장을 하는 모습인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부터가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국 증시가 지금 뭐 아시아 주변 국가들 대비해서 조금 약세이긴 하지만 뭐 일본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중국도 올라가고 있어서 한국이 지금은 뭐 초반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저는 뭐 점점 오후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좀 불확실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는 이제 악재 해소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증시 분위기는 아시아 주변국들이랑 같이 봤을 때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지금 1월 달 초부터 좀 올라간 다음에 한 2,500선 넘어서부터 약간 좀 정체 흐름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 분위기로서는 좀 조정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중소형주단에서 오늘 중소형주단에서 또는 이제 낙폭거래주 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나 좀 소외된 종목들 이쪽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트럼프 수혜주로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평가주는 좀 조심.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처럼 그동안 악재로 여겨졌던 거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그쪽은 굉장히 또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소외주들 사이에서 우리가 네. 시장을 이기는 힌트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자 하나씩 그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사실 올해 들어와서 뷰티 이야기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만큼 관심도가 멀어졌고 또 주가의 그 반응 자체도 굉장히 미지근하게 흘러가는 상황인데 오늘은 약세가 뚜렷하나 싶더니 지금 혼조 양상이 뚜렷하거든요. 네네. K-뷰티 쪽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작년에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작년에. 차익 실현 매물 추세? 네. 그런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제 뭐 휴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많은 것들을 발표를 좀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 이제 빠지고 있고 예. JP 모건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이미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더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휴젤이 주가가 15만 원 근처에서 이제 30만 원 넘어가면서 10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던 상황이라서 차익 실현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그 JP 모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발표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쪽은 이제 보톡스, 톡신 쪽이잖아요. 그쪽인데 일단 내용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미국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27년도까지 유럽이랑 중국 시장 진출한 곳에서 이제 비중을 시장 점유율을 20%를 넘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당장의 이슈라기보다는 좀 몇 년 뒤의 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실망감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지 여전히 좀 수급이 좋지 않게 좀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차트를 좀 보니까 네. 오늘 증시가 그래도 오르는 장인데 조금이지만 주가가 지금 장중에 5% 넘게 하락했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재는 약간은 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지 구간은 한 22에서 23만 원 정도를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주면은 이 종목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한 30만 원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여기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일단 뭐 20만 원이나 그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는데 그쪽까지 내려오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나 올 것 같아요. 작년에 휴젤 100% 넘어가는 거 못 사신 분들은 만약 20만 원 빠질 때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30만 원 가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어떤 갈림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네. 주셨는데 오히려 20만 원 선까지 가면 매수의 찬스다. 다른 화장품주나 의료기기 네. 전반적으로 봐주신다면 어때요? 사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네. 뭐 뷰티 반등 리포트가 슬슬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조정시 매수일까요? 또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휴젤 말고 뭐 클래시스나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클래시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클래시스도 이번에 그 JP 모건에 참가했던 기업인데 클래시스도 똑같이 이제 여러 가지 발표들을 했어요. 근데 전망이나 이런 거 발표했을 때 그래도 오늘 주가도 그렇고 휴젤보다는 좀 상황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이제 의료 미용 기기 쪽이죠. 이쪽인데 올해 실적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지금 증권가에서 발표한 그 실적 전망 수치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지금 연간 기준으로 2024년도에 영업이익 1,000억 돌파 그리고 네. 매출액 2,000억 돌파를 했고 2025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1,500, 매출액 3,000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클래시스가 작년에 이제 이루다라는 회사랑 또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목표 매출액이 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이제 이런 걸 퀀텀 점프라고 표현을 하죠. 실적이 배 단위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전망을 좀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방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래시스가 이제 미국 작년에 미국에서 그 의료기기 FDA 승인을 받게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 미국의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전체 비중이 43% 글로벌의 43% 차지하는 시장이라서 이 의료기기를 노리는 이 회사들은 미국 시장 진출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 클래시스가 잘하는 부분이 이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이제 피부 미용 기기들인데 이게 또 EBD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 그래가지고 이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 쪽에서는 클래시스가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고 또 굉장히 라인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EBD 시장 자체가 최근에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뭐 12%씩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유망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휴젤 대비해서 좀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거는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슈링크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이프, 그러니까 초음파 장비거든요. 초음파 장비. 요걸 통해 가지고 또 원래 이제 원조가 이제 독일의 이제 울세라 이런 것들이 이제 원조인데 그것보다 그거에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정용 기기로도 출시가 됐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초음파 기기 쪽에서는 클래시스가 이제 우리나라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휴젤의 경우는 보톡스 쪽이고 이쪽은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클래시스는 이제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주가가 그걸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젤 대비해서 클래시스가 오히려 좀 더 낫다. 네, 맞습니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사실 피부과 가면 뭐 하는 거, 뭐 영업하는 거 다 뭐 슈링크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돈 벌고 있는 클래시스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면 이제 트럼프 2기가 곧 들어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근데 사실 거론이 됐던 건 이미나 너무 많습니다. 이미. 네네. 조방원, 뭐 조선, 방산, 원전이 뜬다라고 하기에는 또 이미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차트 열고 보니까 조선 좋고요. 원전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산이 안 가는데요. 네네. 그러면 소외된 쪽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 주신 만큼 이 안에서는 방산이 가장 매력 있나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네. 저희 주말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조선주 사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이미 신고가인데 괜찮으시겠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미 늦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이미 작년에 사신 분들 대비해서 작년 사신 분들은 벌써 수익이 막 100몇십 %가 넘어가는데 네. 그런 수익을 노리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선 업종이 조금은 가장 지금으로선 좋은 호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미 지금 우리나라 빅3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또 한화그룹 쪽 보시면은 더 이상 이제 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충분히 저는 빠진 다음에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이 많다면 분명히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조선 이 빅3, 3, 4 다음으로 볼 만한 게 한화 엔진을 좀 잠깐 보고 싶은데 정말 많이 잘 갔었잖아요. 네, 한화 엔진이 지금은 좀 빠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앞서 봤던 우리 빅3들은 시총이 대부분 10조 원에서 20조 원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 좀 대규모 기업인 거에 비해서 네. 한화 엔진의 시총이 한 2조 원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급등이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한화 엔진이 저는 요 종목이 지금은 좀 접근할 만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적도 20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로 넘어가면서 정말 많이 뛰었어요. 최근에 조선업 사이클에 수혜를 제대로 받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보다 더 작은 종목으로 간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진중공업 거의 장대 양봉만 그려가고 있지 않나요? 그게 봐주세요. 세진중공업 지금은 약간 좀 조정이긴 한데 네. 전반적인 추세는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서 세진중공업의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주 그 빅3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화그룹에 전부 다 납품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다 신고가 가 있는데 세진중공업만 너무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쪽으로도 순환매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을 일단 지금 조선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을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랑 비슷하게 가는 종목이 뭐 동방선기 같은 종목도 있어요. 다 비슷하게 가는 종목들이고, 동방선기도 뭐 소형주니까 동방선기 뭐 예전에 잘 갔던 것 중에도 뭐 1승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네. 이런 쪽으로도 이 조선업의 좀 사이클이 순환이 돌 수 있으니까 한번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빅3는 이미 좀 늦은 그 네. 기대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엔진 쪽이나 조선 기자재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종목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화 엔진 그리고 세진중공업과 동방선기 1승 종목 괜찮다. 눌림목에 들어가 보자. 사인 주셨는데 그럼 방산 원전도 차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자, 방산부터 이야기 들어본다면 너무나 안 가서 사실 작년 연말이었었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네. 그 방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견제구를 던지면서 쭉 빠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자리라고 좀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방산이 실제로 그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군비를 좀 확충을 시키면서 실제로 실적이나 지금 우리가 현재 누적되어 있는 수주량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방산이 이제 못 가는 이유는 앞으로의 전망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적은 분명히 올해도 잘 나올 겁니다. 이미 네.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가 지난 주말에 이제 휴전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푸틴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약간 이제 평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좀 지금의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종전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휴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종전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 주변국들이 군비를 늘리는 거는 어찌 보면 기정사실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이 뭐 한화 에어로스파이스라든지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더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다만 매수하실 분들은 좀 더 빠지는 걸 기다리는 게 어떨까? 아, 지금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몇 개만 좀 봐드리면은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우리나라 방산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산 매출이 외국인이 네. 굉장히 많이 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1월 달에 이제 40만 원, 42만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올라오는데 40만 원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걸 우리가 뭐 쌍봉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매물 부담감을 지금 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지만 네. 이 종목이 힘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약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 현대 로템 같은 기업도 지금 작년에 폴란드 매출 상당히 좋았지만 여전히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산 쪽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시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제 조만간 실적이 또 나오잖아요.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실적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나서 기다린다면은 아마 올해 봄에서 여름 가는 시기쯤에는 좀 좋은 타이밍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산 쪽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은 어떨지요? 원전도 네. 사실 정말 많이 안 가다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MOU 이야기 그리고 지재권 그 분쟁이 종료가 되면서 네.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원전은 어떤 관점이실까요? 오늘 그 조선하고 방산 원전 중에서는 원전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리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투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달에만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야기는 미국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우리 기업들한테는 마진을 좀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원전 쪽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실적이 아까 봤던 조선이나 방산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작년에는 좀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쪽은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조선이나 방산처럼 실적이 이미 드러나서 증명이 되게 되면은 이미 주가는 저 위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저는 지금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실적이 본격적으로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어떤 초입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과는 별개로 원전이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도 원전을 계속 늘리려는 추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잘 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대표 주식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를 보니까 22,000원대 항상 거기를 못 넘었었는데 22,000원대를 지금 돌파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거는 지금 거의 2년, 3년 만에 돌파하는 구간인데 돌파는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충분히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요게 올라가면서 그동안 이제 못 갔다 원전주도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오르비텍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형주기도 하고 바닥에서 이제 막 기어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 이제 오르비텍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실적 개선세가 좀 눈에 띈다라는 것 때문에 아직 원전주들은 실적이 좋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오르비텍의 경우는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특히 흑자 전환 기대가 된다는 부분 때문에 오르비텍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고 그 종목이 좀 부담스럽고 하다면은 오르비텍 같은 아예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지금은 나빠 보이지 않으니 원전 쪽을 저는 올해 잘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비텍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주세요. 지금 자리가 강보합선인데 사실 차트 길게 열고 보면 정말 많이 안 갔거든요. 네. 이제 막 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 오르비텍은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들어가시는 거는 부담 없이 그냥 현재가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예. 워낙 바닥이니까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 차트로 봤을 때 매물대는 3,000원 정도에서 한번 보이고 그 다음 매물 한 4,000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데 사실 잘 나갔을 때 주가가 10,0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실적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4,000원이라는 가격이 결코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 대비해서 네.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목표가로는 현 구간 대비 한 8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한 4,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고 싶고 아마 저는 올해 원전 쪽이 수출이 더 잘 되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000원도 문제없이 갈 거다. 다만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네. 오르비텍 가져가자라고 말씀 주신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조방원 내에서는 원전이 가장 매력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틱톡 관련주는 또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명령안에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원체 틱톡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테마주겠죠? 그렇죠. 이쪽은 완전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좀 흐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중단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중단됐다가 이제 풀리면서 어떤 갈등 상태가 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테마주로서의 접근은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일단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모비데이즈 같은 종목이 이게 제일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가가 거의 1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비데이즈가 가장 대장주라고 본다면 대장주가 이렇게 꺾이는데 다른 종목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이게 지금은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뭐 광고 기업들, 여기랑 이제 비슷한 영역들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와이즈버즈 같은 종목들도 있어요. 와이즈버즈도 비슷한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런 거는 바닥에서 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이제 동전주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뭐 틱톡과는 무관하게 지금은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 이제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종목도 광고 영역에서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틱톡 관련해서 움직인 여력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이 움직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저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던 종목이죠. 차이 커뮤니케이션.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상장한 종목 공모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공모가가 10,000원대 초반에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높은 상태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고점 대비해서는 좀 싼 구간에 있고 또 틱톡이 어떻게 앞으로 풀릴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가 그게 많이 선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틱톡 관련해서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미국의 이제 AI 스타트업 기업인 퍼플렉시티에서 네. 우리가 틱톡이랑 같이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틱톡의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풀릴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SK텔레콤이 퍼플렉시티에 직접 투자한 게 있어서 그게 그런 식으로 풀린다 그러면은 SK텔레콤의 어떤 지분 투자 가치가 좀 많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퍼플렉시티랑 같은 영역에 있지만 더 높은 성능의 AI 검색 엔진을 발표했던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도 저는 지금은 좀 밀려 있는데 주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틱톡 관련주는 테마주로서 좀 네, 맞습니다. 보면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원체 이제 변동성이 큰 섹터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경훈 마스터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앞서 네. 많이 눌려 있는 종목에서 좀 기회를 찾자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에요? 오늘 근데 종목은 너무 눌려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가져왔고요.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 HL 만도 가져봤습니다. 네. 좀 시원시원하게 가는 종목이었으면 좋겠어요. 만도가 지금 자리에선 조금 빠지는데 네. 최근에 뭐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이제 한번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받으면은 좀 계속 가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수급이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막 요동을 치는데 이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번 들어온 돈들은 쉽게 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도를 가져온 이유가 이번에 이제 CES를 좀 보고 나서 그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양자 컴퓨터도 있었고 또 인공지능 얘기도 나왔고 진짜 많은 게 나왔는데 로봇도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뭐 아까 양자를 얘기하자면은 양자 쪽에서 진정한 수혜주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거든요. 다 미국에 가 있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일단 로봇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로봇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이 또 올해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을 또 계속해서 법제화해서 지원 정책도 나오고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좋다고 생각했어요. CES에서 이번에 HL 만도에서 자회사인 HL 클레무브랑 같이 해서 또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를 했는데, 원래는 만도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다가 네. 이번에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대하면서 부품에서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토탈 회사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뭘 하더라도 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AI가 없는 기업은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HL 만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두 번째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게 일단은 메인 매출인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고
전기차 캐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HL 만도가 실적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테지만 이번 2024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사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들을 공략을 했어요. 첫 번째로 중국, 전기차 가장 많이 팔리는 곳, 그리고 떠오르는 성장하는 시장인 인도 두 군데를 공략을 해서 작년에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HL 만도는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2020년도 불경기에도 그래도 흑자를 유지했던 그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2천억대 진입을 해서 2024년도에 들어서 영업이익 3천억대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요. 배당을 너무 좀 짜게 준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뭐 영업이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2025년도, 26년도를 넘어서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단위를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 10조 단위를 보고 있는 상태니까 좀 충분히 그런 거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뭐 굉장히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만도가 작년에 만들었던 이 5만 원이라는 벽을 지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흐름은 이미 지난 9월 달부터 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막 한 번에 급등이 나오진 않지만 차분히 올라간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요즘에 우리 시장이 많이 출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좀 안정적인 성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L 만도를 가져오게 됐어요.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이제 추세도 올라탔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HL 만도가 목표가 어디로 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지금 자리가 44,000원, 전고점이 작년 6월에 5만 원이거든요. 네. 5만 원 바라볼까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방송에서 최근에 한 달 동안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좀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고 현재가 들어가서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일단 목표가는 저는 55,000원으로 보고 있어요. 전고점 넘어서서요. 네. 55,000원이면은 한 2023년도 고점이랑 네. 비슷한 구간인데 거기엔 또 매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55,000원을 제시를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손절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4만 원. 약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이제 전략을 드릴 텐데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가는 뭐 6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저는 제가 드리는 55,000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테마주도 좀 불안하고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안정되어 있는 HL 만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HL만도 이미 몇 차례 주셨고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전히 괜찮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만 원. 여러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